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학부모 두드림 주간으로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어, 우리 학교의 가치와 학교 생활 규정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형용 교감 선생님과 이희롱 선생님 모셨는데요. 우리 먼저는 초등 교감 선생님이신 박형윤 선생님 모시고 공동체 가치와 학교 생활 규정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교감 선생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성디림학교 초등교감 박형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떠는 스타일은 아닌데 당일에 좀 떠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학부모님들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침에 좀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떨리는 마음으로 딱 일찍 오는데 산이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산이 담임이었고 그때 저희 반 대표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산이 어머님이 이렇게 화이팅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화이팅은 본인에게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올해 중등 대표 하시면서 본인에게 화이팅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저에게 화이팅으로 잘 걸러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PPT 딱 확인하고 이게 앉아 있는데 이 새별이 한결이 어머님이 PPT 잘 넘겨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에 또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 PPT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앉아 있는데 성찬이 하영이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뭐지? 뭐 내가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옆에 오셔서 그냥 인사하시면서 너무 반가워서 왔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모님들이 나를 좀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분들 내가 믿고 가야겠다. 그분들을 의지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섰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학년도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부터, 왜냐하면 저도 드림학교 학부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이제 여기 원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매일 저녁마다 알림장 정독하면서 뭐 빠뜨린 게 없나 살펴보고, 네, 아침마다 아이와 같이 등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 혼자 출근할 때보다 시계를 30분 일찍 맞춰놓고 일어나는데도 매일 1분, 2분씩 매일 늦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챙기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 선생님 중에 자녀를 드림학교에 이미 보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드림학교 학부모 되기 쉽지 않아. 너도 한번 경험해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뜻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되어보니 학교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이제 11년이 되어 가는데요. 학교를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입학 원서를 쓰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입학 원서도 제가 만들었고 입학 원서를 수백 명의 아이들의 입학 원서를 제가 봐왔었지만 제가 직접 써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서에 많은 질문들에 답하면서 질문이 너무 많다 생각했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걸 쓰셨을까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니까 이거 좀 질문들이 좀 중복되고 좀 모호한 질문들도 있다 해서 네, 격하게 끄덕거리시는 네, 그래서 좀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선발
캠프도 저희 아이도 선발 캠프도 거치고 그 면접도 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조아리면서 면접도 네, 면접도 했습니다. 그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정말 기뻤고 그 가족 파티도 했습니다. 예, 가족 파티도 하고 막 선물도 사주고 제 그 아이 그 8살 인생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줬던 순간이 아닌가. 사실 아이 보면서 뭐 잘하네, 뭐 잘해 하지만 사실 진심은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합격 소식은 아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너무 잘했다 하면서 정말 기뻐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 아이가 그 드림학교에 입학한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교환생 아이니까 당연히 입학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떨었고 저는 이제 드림학교에 아이가 입학하게 된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싶다고 다 올 수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참 부족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림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드림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학교가 사실 완벽한 학교여서가 아니죠. 사실 그 드림학교에 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그 학교 문제. 운동장도 좁고 운동장에서 놀지도 못하죠. 또 아마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그 학교 올라와 보시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교실이 너무 좁아서 교실이 너무 좁고 운동장도 좁고 뭐 방과 후에 그 놀지도 못하고 뭐 방학 때 돌봄도 안 해줘요. 방학 때 돌봄도 안 해주는데 또 학비도 비싸고 그렇죠. 드림학교 다니면은 아이들이 다 착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럴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드림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교육의 길과 방향 위에 서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현재 어떠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드림학교에 있으면 나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곳에서 잘 자라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함께 자녀를 보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부모님들 지금 한창 기분 좋으실 때 같은데 네, 우리 서로에게 축하합시다. 드림학교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축하합시다. 네, 우리 기존 학부모님들 이제 조금 이제 은혜와 감사가 떨어져서 좀 나 잘 있는 거 맞아? 한번 나가볼까? 그런 생각 드신다면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여기 계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공동체의 가치와 학교 생활 규정입니다. 제가 학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또 실감한 또 다른 사건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1학년 입학해서 이제 준비물을 살 때였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는데 이 준비물에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기본 흰색 실내화를 준비해라. 기본 흰색 실내화. 자, 이거 기본 흰색 실내화일까요? 아닐까요? 네. 어느 날 아내가 이 사진을 딱 보내주면서 이거 사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했습니다. 이게 왜 고민했을까요? 네, 이게 액세서리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지비츠라고 하더라고요. 기본 흰색 실내화인데 저거 달려있어도 될까 안 될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이거 반반 나뉘잖아요. 네, 저도 고민했습니다. 결국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네. 샀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안 걸린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별말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별말은 없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담임쌤 앞에 가면은 이렇게 되게 겸손해집니다. 네. 두 번째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네. 자,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14세.
네, 그 안내에는 기본 12색 색연필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마침 그 학기 초에 이제 신입생 됐다고 선물이 들어왔는데 색연필 그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쓰면 되겠다. 딱 봤는데 14색인 거예요. 이 문제로 저랑 아내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집에 새 것이 있지만 그 12색을 사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12색 사서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색깔 두 개를 빼고 가져가야 되나? 12색을 맞춰야 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왜 이렇게 네. 이거 말을 안 하는 게 덕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14색 보냈습니다. 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제 담임선생님 이거 녹화 공유 되나요 이거? 네. 담임선생님이 네 이거 아시고 뭐 다시 돌려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네. 아마 그 많은 그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를 이제 경험한 재학생 학부모님들도 드림학교 생활 규정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네,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림학교 생활 규정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초등이고 이따가 중등은 또 이희룡 쌤이 하실 거니까 초등 위주로 제가 들은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PPT가 하나 사라졌네. 네, 이렇게 이거를 보겠습니다. 네, 드림학교 생활 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이게 다 맞다도 아니고 다 틀리다도 아닙니다. 네, 이거 들리던 그 한간의 이야기들입니다. 네, 여행 다녀와서 반 친구들에게 작은 기념품이나 간식을 돌리면 안 된다.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친구 집에는 금요일에만 갈 수 있다. 네, 염색, 펌, 목걸이를 하면 안 된다. 네. 교복에는 흰색 양말만 신어야 한다. 네. 예체능 학원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스마트폰은 학교에만 안 가져오면 된다. 학생들은 카톡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광성드림학교는 보수적이다. 네, 여기서 이제 O도 있고 X도 있고 세모도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하나 이따가 제가 말미에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드림학교 이러한 생활 규정과 방침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약속들이 왜 세워지게 됐는가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성드림학교의 생활 규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드림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학교인가, 또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는 학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 가치, 좀 다소 좀 추상적인 언어이고 개념인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생활 규정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학교는 어떤 학교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네. 작년 8월 또 여름 연수 또한 올해 2월 겨울 연수를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게 토론하고 정리했던 이 활동 사진인데요. 그 세계를 잘 안 보이시죠?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육적 가치들은 뭔가 선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의 목표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이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을 배치한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만간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과 특색을 잘 담을 수 있는 모습으로 교육 목표의 틀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을 기반으로 제가 생각하고 정리해 본 드림학교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시는 학교를 꿈꿉니다. 우리 학교는 누구 하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의 사립학교의 제일 높은 사람은 뭐 이사장님, 뭐 학교 제일 높은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말 한마디 한다고 선생님들이 뭐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 한마디 한다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우리 그 교장 선생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겸손한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마음껏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또 뒤에서 또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고 서포트 잘 해주십니다. 이런 교장 선생님은 진짜 정말 어디 가서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신입생 학부모님들은 이제 곧 아이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 오늘 교장실 가서 놀았다. 네. 뭐 어머님들 아마 놀라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놀이 공간이 교장실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이들 환영해 주시면서 거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잇감도 많이 갖다 놓습니다. 진짜 날아다니는 새도 있습니다. 네, 진짜 새가 날아다닙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이게 잘 반겨주시고 잘 놀아주십니다. 우리 그럼 사립학교니까 우리 돈을 내고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 주인일까요? 아니죠. 우리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우리 학교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갑질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학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학습, 생활, 관계 등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씁니다.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겠지만 정작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드림학교에서의 모든 배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드림학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교육의 내용과 방법, 운영의 원리가 성경적, 기독교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드림학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드림학교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샬롬이 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육의 영역에서 우리는 잘못된 교육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림학교가 대안학교인 것이죠. 현행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각기 다른 관심과 재능을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 풍조에 맞서서 대안을 제시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은 무엇일까?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이래야 한다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또 학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림학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교육 문화가 달라지고 이 지역의 교육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학교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나다움을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아름답다, 뭐 남자답다, 뭐 어른스럽다, 뭐 미국답다, 미국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뭐 답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 이 답다라는 말이 뭘까? 막상 또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떠한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뭐스럽다, 뭐뭐롭다라는 비슷한 말도 있다고 하네요. 나다움, 이게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데 나답다라는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아마 되게 특별하면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으로 바라봅니다. 드림학교의 교육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계신 분들은 이 용어를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학생마다 각기 타고난 강점 지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타고난 언어적 재능, 지능이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뛰어난 신체 운동 지능이, 어떤 학생에게는 음악적 지능이, 또 논리수학적 지능이, 자연 친화 지능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중지능 이론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서 학생들 개개인의 타고난 강점 지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드림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학교 오는 걸 좋아해요. 되게 신기하죠. 학생이 학교를 좋아한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합니다. 저는 드림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유가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애를 봐도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너 진짜 잘한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는 자기도 좀 괜찮다는 거거든요. 너 잘하네. 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존감이 높아서 뭐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주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드림학교에서 고3 졸업생, 수험생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우리 고3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의 과정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 고3 학생들은 모두가 공부를 다 잘하진 못했다고 해요. 공부를 다 잘하진 못했지만 모두가 공부를 다 열심히는 했다고 합니다. 옆 사람을 경쟁자로 보기보다 함께 성장해 갈 동료로 보고 서로 가르쳐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합니다. 진학과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관심과 재능을 기준하여서 소신 있게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결정하는데 어떤 사회적 어떤 레벨이나 사회적 인식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떠나서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라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드림이들이 나다움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 나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짧게 세 가지 드림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학교,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가는 학교, 나다움을 찾게 해주는 학교. 이러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주는 우리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학교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나 다시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은 손해를 당연히 봐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드림 공동체에 속해 있으므로 누리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했지만 저는 드림학교가 존재해 주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드림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드림학교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구나 제 아이가 드림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서 저와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보다 오히려 그 드림 공동체가 더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드림학교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가치에 유념하시면서 좀 전에 보았던 드림학교 생활 규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답을 안 알려드려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반 친구들에게 작은 기념품이나 간식을 돌리면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건 쉽죠. 네,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멋진 곳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선물도 사와가지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돌리는 그 학생 한 명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그 같은 반 혹 어떤 아이에게는 괜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괜히 엄마한테 뭐라 하겠죠. 우리는 왜 여행 안 가? 우리는 왜 여행 갔다 왔는데 왜 선물? 우리도 우리 선물하자. 누가 이거 뭐 1,000원짜리 선물하면은 어머야 우리 2,000원짜리 선물 돌려.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5,000원짜리 하자. 이게 막 과열될 수도 있죠. 이게 괜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괜히 박탈감을 느낍니다. 사실 학기 중에 여행을 학교 빠지고 여행 다녀오는 게 학교 입장에서 볼 때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모둠 활동도 많이 하고 학교 수업 진도도 있는데 학교를 빠지고 여행을 가는 뭐 개인적인 가정의 상황이 있겠지만 학교 입장에서 그렇게 뭐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그냥 조용히 다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저 때에도 항상 그랬는데 뭐 반장이나 뭐 학부모 뭐 임원 대표가 되면 그 반에 뭐 햄버거 돌리고 피자 돌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 아이는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그 학생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인기쟁이가 되고 생일 파티도 마찬가지죠. 생일 파티에서 야, 우리 집에 딱 초대해서 막 파티하고 나면 엄청 인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학교에 간식을 돌리고 싶으시면 우리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철저한 익명으로 나는 정말 익명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사들도 모르게 네, 네. 저희가 알게 되면 그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수로라도 알게 되면 돌릴 수 없으니까 철저한 익명으로 우리 440명이 먹을 수 있는 네, 우리 교사 강사 포함해서 한 500개 정도 보내주시면 네, 나는 익명으로 500개를 이 기쁨으로 줄 수 있다 하시면 주시면 우리 점심 먹고 간식으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이제 5년 후에 이제 건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학교 건축 기금으로 쾌척하시면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평소에 이렇게 간식 돌리거나 뭐 생일 파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집에는 금요일에만 갈 수 있다. 네. 애매하죠? 네. 일단은 맞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네, 드림학교 이제 등교는 이르고 하교는 늦은 편입니다. 네, 아이들 8시 전에 오죠. 8시에 오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교육 못하게 해서 과제도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뭐 밥 먹고 씻고 알림장 챙기고 뭐 체크리스트 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뒤에 그 1학년은 뒤에 독서 기록장 있는데 책 한 권 읽고 그거 한 권 쓰기도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일에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특별한 날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늦게까지 놀게 되고 늦게 집에 돌아와서 부랴부랴 과제하다 보면 과제의 질도 떨어지고 또 가족과의 그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소중한 기회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라도 하면 다음날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뭐 평일에 친구 집 갔다고 우리가 뭐 부모님 학교 막 모셔서 뭐라 하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이 생각을 하시면 아, 왜 학교에서 금요일에만 친구 집에 가라고 하는 걸까? 예,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 이거는 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학년에 따라 뭐 고학년, 중학년, 뭐 고학년, 고등학생 학년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뭐 평일에 집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왜 이러한 규정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시면 지혜롭게 잘 행동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염색, 펌, 목걸이를 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약간 제 대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네, 제가 앞서서 우리 학교의 정체성 말씀드리면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염색 펌 목걸이가 진정한 나다움의 표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염색하는 거 나의 개성이야. 뭐 이렇게 뭐 펌하는 거 나의 개성이야. 나다움을 표현하기 뭐 개성을 뭐 말살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꾸밈이 진정 나다움의 표현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단지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런 걸 하는 거라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염색이나 펌, 약품이 강하잖아요. 그러한 약품이 우리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적으로도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뭐 머리가 새치가 너무 많아. 아니면 머리가 뭐 색깔이 타고난 색깔이 어떻게 해서 염색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주로 필요한 색깔은 검정색이겠죠. 뭐 노란색, 빨간색이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이 머릿결 성향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나다움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좀 쉬어가는 겁니다. 교복에는 흰색 양말만 신어야 한다. 네, 좀 어이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은 혹시 뭐 초등도 그러나 흰색 양말만 신는 게 규칙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 지금 들어오시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양말은 풀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워낙 패셔너블한 분이셔서 교복에는 우리 단지 흰색이 예쁠 것 같다고 이제 추천하는 색일 뿐 강자는 건 아니다. 굉장히 말이 조심스럽네요, 제가. 네.
그 과도한 뭐 양말 뭐 신냐에 따라서 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양말 뭐 신는 뭐 다양 화려하게 신다고 공동체성을 뭐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뭐 요즘 나오는 또 다양한 디자인의 양말들은 오히려 그 개성의 표현으로 보고 네,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추천하는 색일 뿐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예체능 학원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이건 뭘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체능 교육통신 사교육 교육통신 나갔지만 허용 가능한 사교육에 그 예체능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교회 학습 활동은 그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이 그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혹시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느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혹시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예전에 그 예체능 학원을 8개 9개를 보내는 그 가정도 봤습니다. 허용 가능한 거니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돈 있고 시간 되고 체력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지만 그 학교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삶이 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판단에서 학교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체능도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폰은 학교에만 안 가져오면 된다. 네. 답은 알지만 실천의 차원에서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학교에만 안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이유는 단지 학교에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죠. 사실 학교에서는 핸드폰 자체를 못 쓰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학교에서는 핸드폰 자체를 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아무리 그 투지폰 아니면 뭐 공심폰, 와이파이 막힌 폰도 학교 안에서는 키면 안 됩니다. 어디서 켜야 되냐? 로비, 1층 로비를 나가서 운동장에서부터 전원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4층에서 끝나고 계단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켰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켜야 되냐? 우리 일단 건물 안에서는 핸드폰을 키면 안 된다. 아무리 허용되는 폰이라도 로비 나와서 운동장에서부터 핸드폰을 키는 게 원칙입니다. 학생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져서는 안 되고 주말이나 방과 후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초등의 그 핸드폰 그 규정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통신도 나갔는데요. 이 규정은 통신사에서 와이파이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한 핸드폰만 허용하는 겁니다. 딱 켰을 때 핸드폰을 교사가 딱 봤을 때 와이파이가 없어야 돼요. 와이파이를 하는 그 잡을 수가 없어야 돼요. 앱을 깔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 조카를 보니까 그런 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거는 제 핸드폰보다 더 좋아 보여. 카메라도 3개 달려 있어서 뭐야 이거 어떻게 내 조카가 스마트폰을 쓰나 하고 막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게 통신사에서부터 아예 와이파이 그 자체가 없고 앱 다운받는 거 자체가 없는 그런 핸드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핸드폰이 필요한데 도대체 뭘 학교에서 허용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학교에 문의하시면 뭐 학부모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루트와 기종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그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와이파이나 앱 사용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부모님이 완전한 그 데이터 차단, 와이파이 차단을 약속한 경우에는 굳이 바꾸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건데 부모님이 뭐 아직 초등 아이들 기준으로 부모님이 아직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 뭐 부모님이 완벽하게 통신사에 차단에 준하여서 부모님이 차단했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굳이 바꾸라고는 담임선생님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그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두 번 예외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그 다짐과 의지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구조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밴드를 통해서 그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들의 뇌를 망가뜨린다라는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가 정말 큰 짐을 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안 하면 편합니다. 모른 척하면 편한데 우리 학생들과 또한 이걸 지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짐을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의 영향력이 엄청난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관심과 생각은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어갑시다. 학생들은 카톡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자기 휴대폰이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카톡이 깔려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단 요즘에 카톡이 이제 너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카톡이 이제 뭐 먹통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카톡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카톡이 없이는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사실 없이도 살 수 있긴 하지만요. 그 카톡 PC 버전이나 혹은 뭐 태블릿 뭐를 이용해서 주말에 이제 주일학교와의 연락의 소통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제가 뭐 중학생 어떤 그 드림이들을 보니까 다 요즘에 교회에서 뭐 소그룹 반별 모임 그런 소통을 다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아예 뭐 주일학교 소통이 너무 힘들다. 그러한 것도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연락 혹은 뭐 할아버지 뭐 가족 카톡방 등의 방법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PC 카톡이나 뭐 태블릿을 이용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직하게 봤을 때 학생들이 정말로 카톡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네. 자, 드림 학교는 보수적이다. 우리 학교는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네, 예민한 건데. 네, 저 한마디로 광선드림 학교는 기독교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기독교적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우리 학교의 그 생활 규정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또한 관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여러 약속들은 우리 학생들과 가정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공동체의 약속을 기꺼이 존중하고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만약 우리 드림학교의 생활 규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공동체를 나가서 밖에서 마음껏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동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규정에 대해서 자꾸 예외 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규칙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 겁니다. 정확하게 드러난 규정은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안 된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지. 뭐 이건 어때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예외를 생각하기보다 가능하면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드림학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드림학교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유익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우리 이따가 소그룹 시간이 있다고 들어서 이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드림이 답다, 드림 학부모 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으세요. 급한 전화 같은데. 우리 교감 선생님, 존경하는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초등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가치와 그리고 초등과정 규정에 관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자료를 좀 정리하신 이후에는 우리 이희룡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드림학교가 존재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제가 감동이 됩니다. 교감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별로 나쁜 얘기가 아니어서 좀 드리면 굉장히 그 통합적인 분인 것 같아요. 제 옆에서 봤을 때 부산 출신인데 전주교대를 나오셨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도 아니고 두 곳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광성드림학교에 오시기 전에 어노잉팅 기타리스트로 앨범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유학을 가시려다가 1년만 학교 경험을 하고 가자. 교대 출신인데 별로 학교를 안 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1년만 하고 여기 1년 오셨다가 학교에 반해서 지금까지 유학을 가지 못하시고 기타 유학은 아마 접으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우리 소개해드릴 우리 이희룡 선생님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희룡 선생님도 참 개인적으로 제가 사연을 얘기 드릴 게 참 많은데 우리 학교 오시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교육봉사로 교사로 봉사하시고 선생님들 사연을 하나하나 얘기 드리면 참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경훈 선생님께서 우리가 누가 주인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다들 다 존경하고 배울 만한 분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이희룡 선생님께서 중고등학생들하고 여러 아이들과 토론하고 간담회 진행하면서 규정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과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선생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생활교육부장 전입니다. 전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현 고3 담임 이희룡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3 담임을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앞에 우리 박형원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고 위트 있게 잘 발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네, 미흡하더라도 고3의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진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변경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의 것들은 학생들에게도 교육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더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인권 규정 개정 과정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고등과정 생활인권 규정 개정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3월에 저희가 항상 두드림 주간이라고 해서 학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한
한 3, 4회 정도 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꼭 넣는 것이 저희 이제 생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활동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모둠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관련된 활동지, 이성교제 관련된 활동지, 사교육 관련된 활동지 이런 식으로 좀 활동지를 좀 나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 규칙의 이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될 점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 나는 이 규칙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스스로 동의 점수를 매겨보고 네 번째, 제안하는 그러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규칙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방법들 그리고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요즘 MZ 세대가요.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알고 계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를 행동할 때 납득이 돼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사실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어요. 아이들은 동의가 잘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동의도 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될 점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이제 TF 팀이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대한 어떤 개정의 여지는 없을까 해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총 7차로 3월부터 6월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 TF 팀의 목적은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였어요. 그래서 일단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의 진행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까를 많은 논의를 통해서 설문지도 제작했고요. 그리고 또 자치회 학생들 안에서 또 자치회를 운영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또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모여서 어느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고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6월까지 거의 이제 한 학기가 이 시간을 들여서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기부터는 이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인원은 학생 4명 그리고 또 학부모 4분인데 한 분은 교육 전문가 그리고 교사 4명 이렇게 총 1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규정을 심의를 하는데 총 4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개정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되게 이렇게 후룩 지나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의미를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저도 학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요. 또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 또 학생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이 깊어진 교사로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려보면요. 네, 이건 과정이고요. 이런 설문지 결과를 정리를 했었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대토론회 무엇이냐 했을 때 좀 안내하는 영상도 만들었었고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이런 것들도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법적인 부분에서 규정으로 해야 할 것과 학교의 본질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특색 교육으로 해야 할 것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썼다고
규정으로 얘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처벌하기 바라시나요? 혹시? 스마트폰을 썼다고 너 징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 가정학습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그 교육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 지키고 싶은 것이라면 특색 교육으로 우리 학교만의 가치를 실현을 하고, 또 법적인 부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규정으로 넣어서 또 그것은 관리를 하자, 이런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의 경우는 저희가 정말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스마트폰 보급률 있잖아요. 보급률이 10대의 99%예요. 1%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도 저희가 학교가 이런 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빠짐없이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우리 학교만의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특색 교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네, 살짝 잘리네요. 네. 사실 많이 잘리는데, 네. 일단 언어 사용에 대한,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사실 전에 이제 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안내를 쭉 읽으면서 드리고, 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욕설 금지고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학교에 비하면 드림학교는 정말 욕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신선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시옷받침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완전히 너무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편입생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사실 드림 학교 아이들도 이제 거친 표현을 하기도 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학교 폭력은 하나의 폭력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달 따돌림을 할 때 당연히 언어 폭력이 일어나거든요. 괴롭힐 때 당연히 언어 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어 폭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는 폭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또 온라인 상에서의 언어 폭력,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제가 내리면 넘어갈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학교 폭력인데요.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 최근에 또 드라마가 또 이게 또 나왔는데, 또 그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절대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라든지, 그리고 서클, 저희 이제 공동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서클을 이제 진행을 해서 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런 것들 언어적,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좀 지도를 좀 강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성 교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성 교제는 저희 혹시 가능할까요? 이성 교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사랑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는데요. 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오해죠. 좋아해라 마음껏. 짝사랑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라. 그런데 그건 너희들이 지켜주기 위한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존재가 특별해지면은 그것은 정말 큰 공동체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성교제를 했던 친구들이 제일 많이 이제 좀 원하는 규칙이에요. 하면 안 돼. 이성교제 하면 안 돼라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이성교제를 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교회 학생은 서로 이성교제를 하지 않고요. 선생님, 그러면 본교 말고 저희 교회에 쟤랑 누구랑 사귀는데요? 사겨.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애는 다들 아시죠? 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위해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번 같은 부분도 있어요. 단둘이 만나며 대화는 개방된 장소에서 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을 이수를 하자. 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동,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이 있으면 이제 저희 인권 규정에 따라서 지도 조치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용의목장인데 사실 이번 그 개정의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두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유형이고 염색은 하지 않지만 이제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파마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공동체의 합의라는 것은 이제 자치회 구성이 되면 고등학교 이제 아직 회장이 뽑히지 않아서 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서 학생 자치위원회 안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퍼머의 경우에서만 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염색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교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거의 동일한 부분입니다. 교복은 단정하게 입는다. 교복 외의 옷은 착용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래도 그 필요가 사실은 아이들이 좀 개성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래서 갑자기 막 후드티를 입고 오고 막 그 제가 구찌 티도 봤어요 몇 번. 근데 구찌 티가 이제 이렇게 펼쳐보면 아구찜이라서 그리고 다 괜찮은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나이키 막 큰 브랜드를 막 이렇게 입고 오면 입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이번에 논의를 할 때 아이들이 원하는 후드티, 그리고 맨투맨 티, 이런 뭐 긴팔, 반팔 티 이런 것들을 다 학교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교복이나 이런 것들 담당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지금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올해부터 이제 그 자치회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인 동아리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복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들 또 원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현행은 유지됐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느꼈을 때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다음 화장이랑 장식인데요. 네,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요. 이런 항목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톱에도 이런 에나멜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 활동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식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시설 이용인데요. 이 부분도 변경된 부분들이 없어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화는 당연히 실내에서만 착용을 해야 하고 교육관 이동할 때 신발로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도 소중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급식실의 태도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정보통신인데요. 저희 과도한 미디어 및 통신 매체의 사용으로 이제 이런 학교 생활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하에서 미디어 및 통신 매체 사용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신 매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도 될 수 있지만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공기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오전에 특히 큐티 시간 때 좀 태도가 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좀 졸거나 엎드려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 잠 몇 시에 잤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3시, 4시 막 이렇게 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교사가 이렇게 같이 자면은 깨워줄 수 있는, 이렇게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좀 지도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사실은 몰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이들이 몰래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 담임 교사가 이제 가정에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SNS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초등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단서가 있어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사실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도 더 상위 개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기기나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은 항상 이 리터러시 교육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은 학교 가정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색 교육 중 하나고 이 특색 교육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등교 후 학교에 제출하고 소지하지 않고요. 그리고 담임에게 알리고 학교에 제출합니다. 네, 사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회학습 활동 신청서는 모두 다 알고 계셔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 교과교사와 상담을 꼭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결도 마찬가지죠. 가정체험학습 일주일 전에 미리 이런 안내들이 다 학생들에게도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부분도 지도 방법도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사실 선도 전 처분으로 많이 선도 전의 활동으로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했어요. 데일리 들어보신 분 계시죠? 데일리가 정말 악명이 높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좀 어떤 친구들은 데일리가 너무 궁금해서 데일리 체험권 없냐고. 너무 데일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하고 나선 너무 좋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데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제나 뭐 이런 지가 행동 이런 것들 다 잘 안 됐을 때 이제 하는 제도인데요. 매 교과 시간마다 사인을 받아야 돼요. 교과 담당 교사에게. 근데 그냥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활동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날 뭘 배웠는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란 제도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교사의 생각이 있어요. 학생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되 이 선도 처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규칙에서 법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도 전에 이런 다양한 학생 상담도 하고 데일리도 하고 학부모님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선도 처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그 선도 처분의 기준은 그 표로 정리된 그 항목마다 표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분은 중등 같은 경우는 전학 권고, 고등 같은 경우는 퇴학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위원회 결론으로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규정과 특색 교육인데요. 규정에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계속 그 변화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뭐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지켜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좀 개정해 가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이 학교의 본질과 가치는 저희 교사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학생들도 저희 학교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정말 납득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제인데 약간 가정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어떤 자료를 배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스마트폰, SNS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특색 교육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실현해 보고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자료를 좀 배부를 하고 또 사교육을 이제 안 하는데 사교육 말고 자기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또 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제 매달 한 번씩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면 가정에서 약간 좀 이렇게
예, 세미나도 여시고 대화도 여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특히 이제 가장 쓰고 싶잖아요. 99%가 쓴다는데 근데 쓰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쟤도 쓰고 쟤도 쓰고 쟤도 써요. 저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친구도 쓰니 이게 정말 에이스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그 친구도 쓰니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그래도 좀 학교의 가치를 지키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안 돼 이렇게 하시고 학교에서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실 그렇게 되면 이 가치가 정말 가치 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도 학교 규정이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만의 교육을 해 갈 거야. 거기에 동의한 학생들이 모인 곳이고 부모님들이 모인 곳이고 교사들이 모인 곳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그 나눔 질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눔 질문. 저는 나눔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아이들이 만약에 저희 학교에 이런 교육적인 철학과 가치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것이 학교에서 안 돼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라 지키려 해. 혹은 사교육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기주도적인 삶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이 학습을 훈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너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아이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진짜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고 광성드림학교의 소속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소속감에 대해서 되게 좀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소속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한 공동체에 안식을 느끼는 마음, 샬롬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런 샬롬의 마음이 있으신지 드림학교 공동체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모든 그 교육의 주체들이 그 안에서 샬롬을 느꼈을 때 소속감을 느꼈을 때 저는 이 학교의 본질과 가치가 정말 파워풀하게 정말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교 공동체에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지혜를 모아주는 그러한 곳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아이들이 이 하나의 사회인으로 또 섬기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학생들의 그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측정하는 것 중에 적응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도 측정하는 질문지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학교 규칙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물어봐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적응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규칙이란 건 단순히 싫은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즐겁고 편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됐고 또 입으로 또 나눔을 하셔야 돼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가치와 학교 생활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방향이리라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변화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이런 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학교 공동체가 더욱더 가치와 그 능력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1%의 삶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1%의 삶은 99%를 지배하는, 99%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삶을 원하지요. 하지만 주님,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모든 이에게 이해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길에 머물기 원합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1%가 모였습니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일지 모르겠으나 주께서 사용하신 자리임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자라나가서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 자신이 세계를 지배한 1%가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적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기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류의 자산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정하고 싸워나가는 학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1%를 지켰을 때 30배, 60배, 100배 넘는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용받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의를 들으며 학교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